안녕하세요. 최근 증선이 영상에 시청자님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요. 페드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라는 사실을 접한 이후로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진짜인가 안 찾아볼 수가 없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나온 뉴스 기사를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보하겠다는 제목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건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는 소리죠. 그럼 금감원은 뭘까요? 예전 공공기관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공공기관이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분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죠. 이름 그대로 감독을 하는 기관인데 공공기관에 속해 있으면 제 식구들은 감싸고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2009년 1월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마찰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견제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너무 친하다? 그러면 이거 금피하다 이런 걸 의심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는 가끔씩 금감원과 금융위가 다투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출되면 안 되는 H앱의 이름이 노출된 것도 마찰이 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죠. 증선위에서 미루니까 빨리 결론 내고 싶었던 금감원에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물론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선위 사실을 알고 있던 금감원, 금융위, HLB 세 곳 중 하나겠죠. 그런데 금감원이 좀 더 동기가 있으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기자가 이 세 곳 중 하나를 도청을 하던 해킹을 하던 자료를 입수하던가요? 다시 돌아와서 금감원은 2009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사나 경영에 관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정부의 규제에서 다소 벗어나 있겠죠.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금감원이 하는 일은 공공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일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금융위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일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금감원의 임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네요. 공무원인 듯 공무원 아닌 듯한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인 게 나을까요? 현재 상태로 있는 게 나을까요?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이 정부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감시하는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나 예산에서 정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금감원의 인사를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산을 줄여버릴 수도 있고요.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변함없이 진행되겠지만 정부를 견제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부가 금감원을 주무를 수 있게 되죠. 또 반대 측면에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간섭을 받지 않아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가지 금융범죄들이 터졌다는 것이죠. 이번에 라인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있죠. 이럴 때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왜? 간섭을 안 받다 보니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양쪽의 의견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채용 청탁과 라인 사태 등이죠.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마다 공공기관 재지정이라는 이슈가 불거졌던 겁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는 금융감독원이 제1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금융강도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금감원에는 3D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3D를 하면 Dirty, Difficult, Dangerous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D가 3개라는 것이죠. 근로자가 일하기를 꺼리는 부서를 3D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감독부서가 3D 부서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몰라 다들 기피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업무에 엘리트 직원들이 배치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좌천당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부실이 우려될수록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부실은 더욱 커지고 관리 감독은 제대로 안 되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지길 금감원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실사를 그렇게 나갔는데도 부산저축은행에 부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에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뱅크런이 났습니다. 왜? 경기가 호황일 때 부산저축은행은 건설사들에게 9천억 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빌려줬던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부실이 생기게 됩니다. 건설사들이 망했으니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던 중 2011년에 삼화저축은행이 먼저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뱅크런은 사망 선고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이 망했다 생각하는 순간 은행은 정말로 망합니다. 자기실현적인 현상이죠. 내 돈이 안전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모두 돈을 인출하는데 은행은 잔고가 부족하면서
더 이상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은행이 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망한 거죠. 이어서 부산저축은행도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뱅크런이 터집니다. 이때 높으신 분들은 미리 돈을 빼갔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2조 5천억 원어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부실을 못 찾았을까요? 사건은 2011년도에 터졌습니다. 금감원과 감사원이 현장 실사를 간 건 2010년도입니다. 138일 동안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부실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쯤 되면 부실을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의심이 되죠. 대규모 분식회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더 심각했던 건 금감원 출신 감사가 부산저축은행의 장부 조작을 도와주고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밝혀지길 검찰, 금융감독원, 감사원들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뱅크런 전에 VIP 고객들이 미리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 영화 같네요. IMF 시절도 아니고 불과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0년도도 아니고 2000년도도 아니고 2011년도죠.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어느 날부터인가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자들이 돈을 맡깁니다. 은행은 그 돈으로 다시 대출해주면서 마진을 먹죠.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욕심이 과했던가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넣은 예금의 절반을 불법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했습니다. 금액이 무려 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불법인 이유는 뭘까요?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공사에 대규모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엄청난 손실을 맞이하게 되죠.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불려나갔습니다. 국회의원이 질타하길 검사 나가서 유착이나 하고 퇴직 후 상근감사 자리나 찾아갈 생각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해왔으니 감독이 제대로 되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은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들죠. 2억 원을 받거나 그랜저 승용차를 받기도 했답니다. 로비를 받고 부실을 눈 감아준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범 이상호가 잡혔습니다. 체포되어서 국내 압송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바로 이 씨에게 거액을 대출했다가 피해를 받고 그 결과 예금자 약 4만 명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2369억 원을 대출받아서 캄보디아 수도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을 했는데요. 파산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다룬 추적 60분 TV 프로그램을 잠깐 봤었는데요. 피해자들의 서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이 시간이 지나도 뼈에 사무칠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터진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펀드는 내가 좀 더 수익 보려고 욕심부리다가 돈을 날렸다는 자책도 가능하지만 은행은 진짜 억울하죠. 부산저축은행도 사실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보통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은 돌려받는데요. 예금자 중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넣었겠죠. 은행이니까 설마 돈을 못 돌려받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과연 잘 알고 넣었을까요? 은행이니까 믿고 넣었겠죠. 물론 냉철하게 말하면 모르고 투자한 투자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금융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불쌍하지만 정말 애매합니다. 계약을 한 건 한 거니까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만 했던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수익률 10% 이런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건 일단 거르고 봐야 합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지. 세 줄 요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공공기관이었다가 2009년 공공기관이 해제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